45세가 넘어가면 스탠스의 변화가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나이를 먹었고 사회에서도 그런 행동을 할 나이가 됐잖아요. 그건 선 넘었지. 저 자신의 고민 난장판이죠. 안녕하세요. 랜선 언니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는 유튜버 미대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족 중에서 유튜브를 먼저 시작한 친구가 있었어요. 동생이 근데 생각보다 좀 잘 됐어요. 그럼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다행히 좀 성과가 있었죠. 도움 많이 안 줬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확신을 줬죠. 아, 돈이 된다라는 확신은 줬는데 제 동생이 파워 J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일로서 나한테 다가오니까 이게 남매 사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채널 시작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라는 제 그림이 있는데 빨리 단기간에 막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은 사실 제 안에 관종력이 많이 죽었는데 그때만 해도 엄청난 관종력이 있을 때였거든요. 얼굴을 안 드러내니까 나 더 쉬운 길이 있는데 못 가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다가 잘 안 되고 신도 안 나서 결국에 제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누나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나중에 해봤거든요. 저는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원하는 거를 좀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래서 그걸로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친구도 꽤 있었어요. 연애 상담하면 다시 만나기도 해봤어요. 사람들은 다 답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을 나는 알아. 근데 나는 거기에서 판단은 안 해요. 겪어봐 라는 게 제 주의거든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경험을 겪으면 어차피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응원을 해주는 거죠. 너 판단이 틀린 거 아니야. 겪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응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근데 좀 진지한 고민도 조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 친구도 그러니까 너무 지금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살짝 꺼내 올려줘야 되거든요. 약간 좀 너스레도 떨면서 되게 유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코너 속의 코너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젊은이들의 좀 고민들이 질문을 드려보고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지. 결혼을 앞둔 30대 남성입니다. 부모님이 신혼집에 보태라고 주신 돈을 코인에 몰빵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90%입니다. 저 어떻게 하죠? 일단은 지금 원금의 뭐 거의 90%를 깎아먹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빨리 부모님과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판단력이 없어. 지금 없는 상태야. 분명 비난할 거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거든요. 여자친구는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람 머리가 모이면은 해결책이 좀 나와요. 본인 판단력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일단 1차적으로 받고 케어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실제로 있었던 수기예요. 책에서 보면은 지방에서 작은 업체를 운영하셨는데 아버지가 빚을 유산으로 남기신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일본인들은 그 특유의 자기 가업 지켜야 된다는 그게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려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일단은 정리를 한번 싹 한 거죠. 뭐가 돈이 되고 뭐가 돈이 안 되고 뭐 이런 걸 싹 정리하고 지금 돈이 되는 부분을 최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거를 잡고 특정 시간에는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업도 좀 확장시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빚을 다 갚으셨던 분의 책이에요. 세상에 잘 보면은 그런 사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내 인생 끝났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겨낸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3년차 취준생입니다. 대기업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최종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이번 생은 망한 걸까요? 왜 그렇게 극단적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을 이렇게 집중해서 쓰면 잘 될 것 같지만은 방해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들 사이드 잡이라도 하면서 취준을 하신다면은 그 경험 때문에 좀 더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콜센터 알바를 어렸을 때 오래 했어요. 맥도날드 콜 받는 알바를 했었거든요. 1년 반 정도 아르바이트로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민원 처리에 강한 거예요. 막 우는 소리 하면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정말 공감합니다. 막 화를 내도 제가 평정심 유지를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재능이 있네? 약간 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결국엔 고민 잘 들어주는 거야. 그게 좀 내 안에서 나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한 장면으로 남아있거든요. 커리어를 제가 막 되게 착착 잘 쌓은 사람이 아니라서 좋은 조언을 해주기는 어렵겠지만은 내가 쓰임새가 다양하게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더 두려워했고 지금도 너무 두렵고 아마 나이 들어서도 두려울 것 같고 근데 또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실패가 저는 되게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를 많이 하면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걸 알려면은 부딪히고 실패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항상 찍먹을 해봐야지 아냐 라고 하는 친구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도 하는 게 시간 아끼는 방법인 것 같아요. 상상은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부딪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회사를 당장 그만둘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의도를 과도하게 해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생활 할 때 제가 되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겠지 온갖 생각이 다 들 때가 있거든요. 저를 살짝 안 이꼬아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인사도 잘 안 받아주고 그랬는데 초반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부터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건 잘 모르겠어. 또 얕게 생각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평가할 그 위치는 아니야. 선배긴 하지만은 나에 대한 인사평가는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해. 내가 저 사람이랑 굳이 그렇게 뭐 막 되게 애쓸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도 대화도 많이 하고 시간이 그러다 보면 해결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님처럼 모든 사람이 날 인정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면 인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MBTI를 깊게 파. 그 사람에 대한 유형을 공부해요. 나는 요새 MBTI가 유행해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되게 단순하게 타인을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좀 다각도로 인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날 좀 미워하면 어때? 라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맷집을 키워나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인사 하나 잘하는 것만으로 내가 많이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인사를 내가 좀 잘하는 캐릭터가 된다면 나쁘게 볼 위에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고 요새 그런 것 때문에 밑에 직원 안 키우고 싶어하는 사수들 되게 많아요. 대기업 다니는 분한테 얘기 들었거든. 이제 밑에 애들 들어와도 나 안 가르쳐주고 싶다. 싸가지가 없다. 진짜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문화가 되게 다르고 분위기가 다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거기서 조금 더 부침성 있는 캐릭터가 된다면 나 에이스가 될지도? 제가 어렸을 때 대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10번 가까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너 되게 좋아하는 책 뭐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좀 바로 나올 수 있는 책이 대지랑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 책을 제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펄벅은 중국인이 아니잖아요. 중국인이 아닌데 이런 책을 쓴 거잖아요. 나오기까지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지를 되게 좋아하는 게 제가 시골에서 자란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의 어린 시절 같은 느낌? 저의 어린 시절도 일부 있고 왕릉을 보면 저희 아빠가 많이 생각이 나서 약간 고집 있고 정말 열심히 살고 오란을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나기도 하고 되게 헌신적이고 근데 그 시골에서 되게 고생하는 그 느낌을 되게 잘 알고 계절이 바뀌는 느낌을 제가 잘 알다 보니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대지, 넓은 땅,
땅에 대한 명예감, 친밀감, 소유욕. 제가 시간을 좀 길게 다룬 책을 좀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좀 옛날 소설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긴 시간을 다루고 있는 책, 한 특정 타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기승전결이 보이는 책을 읽을 때 오는 만족감?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오늘만 보일 때가 많잖아요. 지금만 있는 것 같을 때, 혹은 되게 힘든 과거만 있는 것 같을 때, 아니면 오지 않은 미래만 있는 것 같을 때 불안도가 확 올라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과거에 몰입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미래보다. 그런 상황이 어쩔 때는 되게 불안도를 키우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시간적인 여유를 찾아줄 수 있는 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성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불을 읽어놓고 많은 걸 잃기도 하고, 흥망성쇠가 다 보이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흥망성쇠의 감각을 좀 알고 사는 게 여유 있게 사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만의 처세술 같은 건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나도 좋기만 한 거 아니고, 부모님 계속 살아계시지 않을 거고, 시간이 유한하지만 기승전결이 있다라는 감각을 좀 갖고 사는 게, 그런 시간적 감각이 주는 위로도 있고 안정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아, 저런 사람도 저럴 때가 있었고, 저렇게 잘난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뇌 관련해가지고 의사쌤이 쓰신 책인데, 관계사고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런 게 뇌의 작용이라는 거죠. 내가 계속 생각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뇌가 반응하는 방법인데, 그 사람이 걱정을 하잖아요. 뭐 연애를 해도 괜히 저 사람이 되게 의심될 때도 있고, 회사 생활을 해도 저 사람이 내 뒷담화하는 거 아닌가 의심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책이 너무 도움이 됐던 게, 그거는 결국에는 너의 망상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거나 못하고 있는 거에 너무 골몰하는 경우가 되게 하기 쉬운 실수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괜찮게 하려면은, 결국 의사쌤이 쓴 책이니까 잠을 좀 푹 자라, 좀 운동을 해라고 한다던가, 이런 뭐 되게 조언이 많죠. 거기에 보면은. 제가 유튜브 초반 한 1년 정도까지는 잠을 잘 잤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콘텐츠 하나 좀 안 나오면 불안해서 계속 붙잡고 있다가 늦게 잔다던가, 잠을 잘 안 자더라고요. 잠을 많이 안 자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고 불안도가 되게 높아지고, 불안도가 높아지면 사람이 의존할 걸 찾잖아요. 저는 되게 익숙한 의존 매체가 있거든요. 영상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러면서 수면 습관이 너무 안 좋아진 거죠. 당연히 몸에 힘이 없고 순차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나만 이러냐? 아, 많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무기력증이 그렇게 핫한 키워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대해서 골몰하지 않았어요. 제가 완전히 10대 때만 해도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해가지고 방구석에만 있는 애들이 있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0대 초반에 공무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나를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걸 멈추겠다고 할 용기가 너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바깥에 거의 안 나갔어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렇게 못 살겠다. 근데 다행히 제가 뭔가 잃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때 고민 상담 칼럼을 많이 봤어요. 임경선이란 작가분이 계신데, 책 내시기 전에 그 칼럼을 되게 오랫동안 연재하셨거든요. 항상 하는 얘기가, 네가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으로서 네 갈 길 가라라는 내용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고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실망감도 크고 약간 충격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한 번 용기 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뭔가 부모님을 실망시킨다는 게 우주가 무너지는 느낌? 공포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키워주셨으니까. 실제로 기대도 많을 거고, 그 기대를 내가 이제 충족시켜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길이 내가 맞나? 내지는 사회적인 통념상 이 정도 길은 가져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상황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좀 무기력증이 온다거나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한테 하는 기대가 되게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빨리 깰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렵겠죠. 주변이랑 비교가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별거 아니야. 제가 실제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게 됐던 것도 고등학교 딱 들어왔는데 예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쁜 애들은 고민도 없을 것 같았고 완벽한 줄 알았어요. 기숙사 살다 보니까 같이 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마냥 행복할 줄 알고 마냥 재밌게 살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너무 사람 껍데기로 내가 판단을 했구나. 얘도 힘들 때 많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는 거고 그게 보이더라고. 다 잘하고 이런 애들은 뒤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다. 그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나는 그 정도 노력을 하기 귀찮아. 그럼 나는 대충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던 것 같거든요. 편안하게 촬영을 해가지고 즐거웠고요. 독서의 중요성이나 독서의 즐거움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줄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